1994년 한 남자가 단독으로 베이징 건국문을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6,000명의 군인과 무장경찰들을 상대로 맞서 단 180발의 총알로 3시간 동안 치열한 총격전으로 70마소명을 사살합니다. 그는 한 손으로 탄창 교체하는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고 현장에 있던 외국인 기자들의 촬영을 통해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중국 10대 흉악범 중 한 명인 텐밍젠입니다. 흉악범이 되기 전 텐밍젠은 앞날이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베이징 위수국 영비 3-4-12연대 중위 부연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예부대의 명사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명사수가 결국 흉악범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베이징 건국문 앞에서 한 손으로 탄창을 교체하면서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참사를 초래하게 되었고 심지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수습에 나서야 했습니다. 고위군관에서 흉악범까지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한때 군대의 자랑이었던 사람이 왜 흉악범으로 전락했을까요? 그는 또 어떻게 한 걸음씩 나락으로 갔을까요? 1994년 베이징 건국문 사건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4년 9월 20일 베이징 천안문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의 경악이 울리자 천안문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용 지프 한 대가 천안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 보였고 그 사이에 있던 행인들이 모두 그에 의해 부딪혀 강제로 길이 열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프가 미친 듯이 달리면서 총을 쏘고 뒤에서 수백 명의 군인과 무장경찰들이 따라다니며 거리에서 총격전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지프차가 이란 주중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총격전은 더욱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수백 명의 군경이 발포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놀랍게도 단 한 명만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부대에서 막 반역해온 텐밍젠이었습니다. 텐밍젠은 군경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지프를 운전하며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돌파 과정에서 총알 한 발이 경찰의 철모를 직접 관통했고 이후 대사관 차량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텐밍젠의 미친 사격으로 이란 대사관 정무비서와 아들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텐밍젠은 8일씩 소총을 들고 있었고 군경이 틈만 보여도 그의 총알에 의해 사망을 합니다. 비록 180발의 총알만을 가지고 있지만 베이징 전체의 경찰력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캐나다 TV방송국 기자가 촬영을 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기에 그 기자와 동료들의 아찔한 촬영을 통해서 세상에 밝혀진 사건입니다. TV방송을 통해 특별 보도된 이 사건은 많은 외국인들도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으며 TV방송국의 확산으로 이란 정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디어이라는 중국에 항의했습니다. 한쪽에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텐밍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란의 문책이 있습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왕전은 긴급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텐밍젠을 반드시 제지해야 했습니다. 긴급 명령에 따라 6,000명의 군경이 직접 출동하여 수많은 총알이 발사되었고 3시간 넘는 대치 끝에 텐밍젠은 사살되었습니다. 그러나 텐밍젠의 사망만으로는 이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일로 앞으로 중국을 향해 세상이 기다리는 답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선 텐밍젠의 장비를 보면 군용 지프차와 8일식 소총을 사용했는데 텐밍젠이 부대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부대의 통제가 엄격하고 각종 장비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승인 없이 텐밍젠은 어떻게 총기와 차량을 획득했을까요? 또한 당시 총격전에 참가했던 군인과 무장경찰들의 증언을 통해 텐밍젠의 작전 능력이 중국 경찰보다 뛰어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흉악범이 되기로 선택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경찰은 텐밍젠의 신원을 조사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사가 심화됨에 따라 텐밍젠의 알려지지 않은 과거도 서서히 밝혀졌습니다. 1964년 9월 20일 텐밍젠은 허난성 화이빈 장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극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생활하며 배불리 먹지 못하고 따뜻하게 입지 못합니다. 당시 중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기에 그야말로 일상적인 일이며 학교에 다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육 부족으로 인해 텐밍젠의 성격은 완벽하지 않았고 이는 나중에 그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데 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시간이 1980년이 되자 그 해의 텐밍젠은 어린 나이지만 이미 타지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학력이 낮아 이런 조건에서는 육체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 수 있었기에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만해졌습니다. 마침 이 중요한 시기에 텐밍젠의 아버지가 그에게 부대에 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부대에 들어가면 숙식뿐만 아니라 월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는 텐밍젠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떡입니다. 이에 대해 텐밍젠은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의 말에 동의했고
그 해에 등록을 합니다. 1980년 말 여러 차례의 선발 과정을 거쳐 당시 17세였던 텐밍째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텐밍째는 원래 부대에서 먹고 마시면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참군한 것이지만 그는 자신이 천성적으로 군복무에 좋은 유망주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81년 신병 훈련을 마치기 전 중국 군인들은 항상 실탄 테스트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많기에 한 사람당 8발에서 10발의 탄화를 장착하고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텐밍째의 부대에서는 한 사람당 10발의 총알을 주어 사격을 완성했고 텐밍째의 성적은 가장 나빴습니다. 단 한 발에 10점만 명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리한 교관은 10점을 쏠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는데 하나만 10점을 쏘고 나머지 9발은 관역을 피했다는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었다가 사격이 끝나갈 때 텐밍째이 쏜 것을 확인하고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면 놀랍게도 총알 구멍 주변에 불규칙적인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즉 10발의 총알이 같은 구멍을 뚫고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교관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전설로만 전해져 온 일인데 직접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교관은 상부에 보고해서 10발의 실탄을 허락받고 텐밍째에게 다시 한번 사격을 허락합니다. 결국 10발의 총알이 정중앙인 10점 지역을 정확히 통과했고 현장에 있던 모든 군인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브라보! 이런 전적은 부대 전체를 둘러봐도 불가능하고 저격수들이 전문 사용하는 총으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날부터 텐밍째는 명사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텐밍째는 뛰어난 이해력과 고된 훈련 덕분에 각종 군사 소양이 전면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무기 분야에서 텐밍째이 두 번째라고 하면 아무도 첫 번째라는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는 한 손에 총을 들고 탄창을 교체하여 거의 끊임없이 짧은 시간 안에 화력을 연이어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텐밍째는 이로 인해 상급자의 발탁을 받았고 시안 육군대학으로 추천되어 특별 채용되었습니다. 이 대학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 전사들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실기와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텐밍째는 바로 추천되어 학교에 보내졌습니다. 이는 텐밍째의 자질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줍니다. 소문으로는 텐밍째이 품질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소문일 뿐이고 사격 실력만 좋아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격의 모든 분야에서도 뛰어나기에 추천된 것입니다. 육군대학에서 7년간 연수하는 동안 텐밍째는 조금도 방심하지 않았고 날마다 반복되는 훈련에서 뛰어난 사격 기술과 뛰어난 작전 능력을 얻었습니다. 1988년 텐밍째는 우수한 성적으로 시안 육군대학을 졸업했고 정예부대에 투입되었습니다. 엘리트들만 모이는 이곳 베이징 위수구 경비 3사 12연대 중위 부연장을 맡았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적응하기도 전에 또 승진했는데 이번에는 연대 사령부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이때 텐밍째의 나이는 30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만 없으면 그의 앞날은 너무나도 창창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중요한 시기에 텐밍째이 연이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텐밍째는 한 걸음씩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텐밍째는 참모로 일했는데 이곳은 상급자와 자주 교류하는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텐밍째를 통해 상급과 하급이 많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한 어린 전사의 등장이 텐밍째의 관계망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텐밍째의 타락에 관한 전설로 내려온 내용 중 3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사건이 첫 번째 버전입니다. 그 어린 전사는 더 많은 평가 기회를 얻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텐밍째를 찾았습니다. 물론 선물도 공세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능력이 없는 전사이기에 평가의 장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작은 일이었지만 어린 전사는 텐밍째이 자신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텐밍째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린 전사는 뇌물을 드렸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90년대 중국은 부패가 제일 심할 때였고 중국의 부패는 군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들이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당시 어린 전사가 상부에 줄 수 있는 예물의 정도는 어찌 보면 남자들끼리 담배 한 대 정도 오가는 만큼 흔한 일이었지만 어린 전사의 신고만으로는 절대 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투하는 상급자가 이를 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텐밍째는 바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론 속에서 상급 지도자는 즉시 텐밍째를 처리했고 이후 직무에서 해임되어 연대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번 타격으로 텐밍째는 줄곧 우울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버전입니다. 어느 날 중대 소대장이 그에게 일을 부탁했고 텐밍째는 돈을 받았지만 일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도 돌려주지 않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만 했습니다. 소대장은 화가 나서 텐밍젠을 직접 신고했고 그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아 직위가 다시 중대로 강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버전인데 이건 당시 군인들이 잘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가라앉기도 전에 텐밍젠은 또 한 번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중대에서 근무할 때 전사들의 출퇴근과 외출을 심사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많은 전사들이 휴가를 내거나 병에 걸렸을 때 텐밍젠의 승인을 받아야 외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에 신고했던 그 군인이 휴가 신청을 내려고 하는데 텐밍젠은 군인은 집에 가는 것보다 훈련이 더 중요하기에 이번 휴가는 거절이라고 합니다. 거절당하자 그 군인은 불만을 품고 텐밍젠이 전에 자신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걸로 자신한테 보복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자 이 전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현장에서 텐밍젠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소란 속에서 전사는 자신의 생각과 비하 발언을 했고 하급의 도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텐밍젠은 전사를 때려 눕혔습니다. 비록 1대1에서는 승리였지만 엄중한 처벌이 기다렸습니다. 상부는 엄격히 비판했지만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고 강경한 태도로 상급자에게 말대꾸도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윗선을 향해 서슴없이 자신의 표현을 하면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상부에서 최후 통첩을 내려 회개하거나 부대를 떠나 시골로 돌아가 농사를 짓거나 양자택일의 원칙입니다. 명령을 듣고 나서 텐밍젠은 침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시골에 있는 아내, 특히 아내가 아직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가정을 위해 텐밍젠은 어쩔 수 없이 화를 참았습니다. 원래 잘못을 뉘우치려 했지만 시골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사고를 당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내에 관한 내용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어느 버전에 합당한지 함께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입니다. 1994년 텐밍젠이 흉악범으로 변질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고입니다. 텐밍젠은 이전에 여러 번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정직된 동안 상급자는 그의 가정에서 온 편지를 검토했고 조사가 심화됨에 따라 텐밍젠의 비밀도 드러났습니다. 잠깐 멈추고 함께 생각할 부분은 아무리 정지식이어도 가정에서 온 편지를 상부가 뜯어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보니 텐밍젠과 아내 사이에는 귀여운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존여비 사상이 심하고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어르신들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텐밍젠도 아들을 낳는 것이 소원이었고 아들을 낳아야만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리고 결혼한 상태여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노력하면 되지만 당시 중국에는 이상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 계획 생육, 한 가정에 한 자녀 원칙입니다. 규칙과 후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텐밍젠은 생계를 숨기고 아내에게 몰래 아들을 낳게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번 가정환경 조사가 없었다면 텐밍젠은 정말로 가족 계획 생육을 어겼을 것입니다. 텐밍젠의 상부에서 그의 아내에게 강제로 아이를 떼내는 수술을 시켰습니다. 당시 텐밍젠의 아내는 이미 임신 7개월이었고 지역병원의 조건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바쁜 인파 속에서 아내는 출혈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고 텐밍젠은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상부에서 명령으로 군인의 아내를 강제로 수술을 시켰다는 건 틀린 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는 90년대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하신지요? 텐밍젠은 아내와 아들을 잃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사회에 보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버전입니다. 1994년 9월 19일 텐밍젠은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임신 7개월 된 아내가 지역 가족계획 사무소에 의해 강제 이주 수술을 받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아내와 아들이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사후에 텐밍젠은 가족계획 사무소 주임이 자신의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입원 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텐밍젠은 군대에서 공을 세워 아내와 아들을 군부대에 데려와 한 가정이 같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직업군인들이 보통 1년 중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집에 가서 생활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8개월도 특별한 훈련이 아니면 군대 근처에 집을 마련해주고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통해 자신의 앞날이 없어지고 아내도 아들도 없어지자 텐밍젠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막막한 순간 함께 죽자는 무서운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1994년 9월 19일 저녁 텐밍젠은 푸짐한 식사를 차려놓고 창고 관리인에게 대접했습니다. 관리인이 술에 취한 후 그는 열쇠를 훔쳐들고 중대의 무기고에서 8일식 소총과 6개의 탄창으로 가득 찬 총알을 꺼냈습니다.
한 개의 탄창에는 30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열대 옆에 있는 의자에 총을 숨겼습니다. 침실로 돌아가면서 그는 평소에 잘 아는 몇몇 고향 전우들을 만났고 내일 내가 엎드리라고 외치면 즉시 땅에 엎드려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연히 전우들은 뭔 얘기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텐밍죄는 9월 20일 오전에 야외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훈련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상급 지도자들이 시찰하러 온다는 것도 잘 압니다. 지켜보면서 상급 지도자들이 사격 범위 안에 들어올 때 그는 즉시 엎드리라고 외쳤습니다. 평소 훈련을 텐밍젠이 시켰고 익숙한 목소리가 엎드리라고 하니 전사들은 전원 즉시 엎드린 것입니다. 이때 텐밍젠은 미리 준비한 총을 꺼내 지도자를 향해 쐈습니다. 맹렬한 사격 중에 4명의 지도자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지도자를 사살한 후 부대의 다른 전사들은 마침내 이를 반영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지도자를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진하여 텐밍젠을 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텐밍젠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미리 준비한 지프차를 운전하고 천안문 광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달리던 도중 차가 고장나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서 오랜 시간 달리다가 기사님이 일부러 부딪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사님도 텐밍젠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출동한 군경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 버스 한 대가 가운데를 가로막으면서 더 큰 참사를 빚어 일으킵니다. 사망자 75명 중에 버스에 탄 승객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명사수인 실력자이기도 하지만 버스 안에 승객이 너무 많아서 더 큰 참사가 일어난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총격전 중에 한 경찰관이 텐밍젠의 위치를 관찰하려고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가 텐밍젠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총알이 철모를 직접 관통했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양측이 초조해하는 틈을 타 중앙군사위원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고 부주석 왕조는 긴급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긴급 명령 중에 각종 전개부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텐밍젠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전고 무렵 텐밍젠의 총알이 모두 소진되었고 부대 저격수들은 이것이 텐밍젠을 사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텐밍젠이 군경과 싸우는 틈을 타 저격수가 서둘러 자리를 잡았습니다. 텐밍젠의 화력이 줄어들자 저격수가 한 발의 총알을 발사하자 텐밍젠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격에 사망했습니다. 여기도 또 하나의 버전이 있는데 마지막 총알로 텐밍젠이 스스로 마감했다는 썰이 있지만 저는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비록 텐밍젠이 사살되었지만 그가 초래한 상처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6,000명의 군경의 대격에도 불구하고 텐밍젠은 여전히 7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란 대사관 비서와 비서의 9살 된 아들도 불행히도 총격전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이 너무 심각하여 중국군은 사후에 무기 및 인원 관리 측면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중앙을 뒤흔든 베이징 건국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텐밍젠이 죽음을 맞이한 그날은 그의 31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